옛날 고구려 평원왕 때의 일입니다. 어린 평강공주는 얼굴이 예쁘고 똑똑했지만 걸핏하면 잘 울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흉을 보았습니다. 평강공주님은 울보래. 공주가 한번 울음을 터뜨리면 아무도 달래지 못했습니다. 유머는 물론 임금님도 달래지 못했습니다. 앙앙! 어허, 공주가 또 울기 시작했구나. 임금님은 평강공주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유도 없이 울어요. 유모가 공주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자꾸 울면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 이 무렵 온달이라는 한 동양아치가 살고 있었습니다. 온달은 눈먼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온달이 밥을 얻으러 돌아다니면 짓궂은 아이들이 마구 놀려대었습니다. 야, 바보 온달이 저기 온다. 온달은 멍청이 못난이래요. 어떤 아이들은 돌팔매짓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온달은 아이들이 아무리 놀려도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히히히. 온달은 자기를 놀리는 사람들을 보면 바보처럼 씩 웃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씨 착한 온달에게 밥을 잘 주었습니다. 온달은 비록 동양아치지만 착하다고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궁궐에서는 걸핏하면 공주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때마다 임금님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울면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고 했지?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공주는 바보 온달 소리만 들으면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온달은 여전히 밥을 얻으러 돌아다녔습니다. 이 바보야, 밥 식기 전에 얼른 먹어. 밥을 준 집의 아이가 온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먹으면 안 돼. 우리 엄니랑 같이 먹을래. 내 어머니는 앞을 못 보시는데 어떻게 밥을 잡수시니? 히히, 내 눈과 내 손이 있잖아. 매일 울기만 하던 공주가 어느덧 아름다운 처녀로 자랐습니다. 어느 날 임금님이 공주를 불렀습니다. 너도 이제 홍기가 되었으니 시집을 가야지. 공주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고씨 집안의 아들에게 시집 가야 한다. 아버님, 온씨가 아니라 고씨예요? 그래, 싫어요. 왜 싫다는 거냐? 저는 온씨에게 시집 가겠어요. 온씨? 그 사람이 누구냐? 온달에게 저를 시집 보내신다고 하셨잖아요. 뭐라고? 내가 언제 그랬단 말이냐? 어릴 때 울면 온달에게 시집 보내겠다고 하셨잖아요. 임금님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건 온씨 온달이 아니라 바보 온달이야. 바보에게 시집을 가겠다고. 아버님이 언제나 온달에게 시집 보내겠다고 하셨잖아요. 어찌하여 한나라의 임금님께서 두 말씀을 하십니까? 그건 내가 하도 잘 울어서 울지 못하게 하느라고 한 소리야. 임금님이 말했습니다. 하오나 저는 아버님 말씀을 한 번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괘씸하구나. 당장 궁궐을 나가거라. 궁궐을 나가더라도 저는 온씨에게 시집 가겠습니다. 온씨 온달이 아니라 바보 온달이야. 화가 난 임금님은 공주를 궁궐에서 쫓아냈습니다. 이를 말리던 왕비는 울면서 임금님 몰래 금덩이 한 개를 공주에게 주었습니다. 온달이 왜 바보야? 눈먼 어머니를 봉양하는 효자인데. 공주는 온달의 집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온달의 집은 산기슭에 있었습니다. 온달은 다 쓰러져가는 오막살이 집에서 온달은 눈먼 어머니와 살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사람들에게 묻고 또 물어서 온달의 집을 겨우 찾아갔습니다. 여보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집에는
온달의 어머니만 계셨습니다. 누구요? 이거 원 앞이 안 보여서. 방문이 열리더니 바닥을 더듬으면서 온달의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어머님, 저는 온달님의 아내가 되려고 찾아온 평강공주입니다. 아이고, 이거 내가 이젠 귀까지 멀었네. 온달의 어머니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어머님, 방금 댁이 공주님이라고 하셨소? 네, 공주님이 우리 아들의 색시가 되려고 찾아왔다고 그러셨어. 네, 가만, 내 귀가 멀지는 않았고 아무래도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걸 거야. 공주는 온달의 눈먼 어머니에게 공손히 큰 절을 올렸습니다. 온달의 어머니는 아직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무를 해가지고 온 온달은 공주를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엄니, 웬 여우가 여자로 변해가지고 내려왔어요? 아니야, 공주님이라던데. 공주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내 각시가 되고 싶단다. 네? 공주는 온달에게 그동안의 일을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어릴 때 울던 일도 말했습니다. 공주님은 정말로 궁궐에서 쫓겨났어요. 온달님, 오갈 데도 없으니 부디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내 색시가 되면 고생만 할 텐데. 그래도 괜찮아요. 온달은 입이 한방만해졌습니다. 온달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착해서 사람들에게 바보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이 금덩이만 있으면 부자가 되어 좋은 집과 논밭을 살 수 있어요. 공주는 금덩이를 보였습니다. 힘들이지 않고 얻은 재물은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어요. 온달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서방님에게 급한 것은 글공부예요. 무엇을 알아야만 임금님의 사위가 될 것 아닙니까? 공부를 하고 싶어도 가르쳐줄 사람이 있어야지요. 제가 그를 가르쳐 드리겠어요. 아이고 스승님, 감사합니다. 온달은 기뻐하며 절을 하였습니다. 공주는 팔을 걷어붙이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온달은 나무를 베어서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이 집부터 고쳐야지. 기와집은 아닐망정 온달은 번듯한 초가삼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논밭은 안 사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온달은 주위의 땅을 갈아 밭을 만들었습니다. 물을 대어 밭을 논으로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공주가 금덩이 이야기만 하면 온달은 눈을 감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습니다. 아이고,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죠. 남편의 말을 듣고 평강공주는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온달은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아내에게 글을 배웠습니다. 하늘, 천, 따, 지. 온달이 웬만한 글자를 다 익히자 공주가 말했습니다. 이제 글은 어느 정도 익히셨으니 서방님은 무예를 배우셔야 합니다. 무예? 그렇습니다. 무예를 익혀두어야 오랑캐들이 쳐들어오면 서방님이 나아가 용감하게 싸울 수 있습니다. 공주는 남편이 무예만 닦을 수 있도록 하인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서방님을 꼭 장군으로 만들어야지. 이런 결심이 공주의 가슴에 싹터 오른 것입니다. 온달은 몸도 아주 튼튼했습니다. 공주는 금덩이를 팔아 논밭을 많이 샀습니다. 남이 깔보지 못하도록 해야겠다. 공주는 집을 크게 지었습니다. 이제 온달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공주는 온달에게 돈을 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 한匹을 사오세요. 무예를 익히려면 말도 탈 줄 알아야겠지. 장에 가서 비쩍 마른 말을 사세요. 궁궐에서 내다 파는 그런 말이 씨가 좋아요. 알겠소. 온달은 언제나 아내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비쩍 마른 말은 공주의 정성으로 좋은 말이 되었습니다. 살도 찌고 아주 튼튼해졌습니다. 이제 온달은 어엿한 젊은이가 되어 훌륭한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온달은 매일 말을 타고 산속으로 들어가 열심히 무예를 닦았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닦아온 서방님의 무예 솜씨를 구경하고 싶어요.
공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시오. 온달은 공주와 함께 숲속으로 갔습니다. 온달은 멀리 세워놓은 관역을 향해 할시위를 힘껏 당겼습니다. 하살은 싱 소리를 내며 관역의 중앙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온달은 말을 달리며 할쏘기와 칼쓰기도 해보았습니다. 공주는 손뼉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이제 온달은 씩씩한 무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라에서 사냥대회를 연다는 방이 붙었습니다. 당신도 이번 대회에 나가보세요. 공주가 온달에게 슬며시 권했습니다. 그래요? 멋진 솜씨를 보여주겠어. 온달은 그동안 닦아온 자신의 무예 솜씨를 가늠해 보고 싶었습니다. 고구려에서는 매년 음력 3월 3일에 사냥대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에는 임금님도 구경하러 왔습니다. 온달은 아내를 앞에 앉히고 말을 몰아 대회장으로 갔습니다. 아유, 저 사람들 좀 봐요. 구름처럼 몰려들었군. 사냥대회장에는 구경꾼들도 많아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나라 안의 무사들은 저마다 우승을 꿈꾸며 모여들었습니다. 무예 솜씨는 사냥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사냥을 제일 많이 한 무사가 우승을 차지하게 된다. 드디어 무사들은 활과 화살을 챙겨 사냥을 하러 재빨리 흩어졌습니다. 온달은 산속에서 살다시피 하여 발자국만 보아도 무슨 짐승인지 알았습니다. 방금 노루가 지나갔군. 말을 몰아 뒤쫓아간 온달은 큰 노루를 쏘아 잡았습니다. 저기에 틀림없이 멧돼지가 숨어 있을 거야. 온달은 멧돼지도 잡았습니다. 와, 멧돼지가 송아지만 하구나. 사람들은 온달이 사냥해온 큰 짐승들을 보고 눈이 희둥그레졌습니다. 결국 온달이 사냥대회에 우승자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냥대회는 누가 우승을 했는고? 임금님이 신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곧 대령하겠나이다. 신하는 우승자인 온달을 데리고 임금님 앞으로 갔습니다. 이름이 무엇이지? 온달이옵니다. 임금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평강공주가 온달을 찾아가서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은 듣고 있던 터였습니다. 그대가 정녕 바보 온달이란 말인가? 전에는 바보 온달이었사오나 요새는 그냥 온달이옵니다. 허허허, 그냥 온달. 바보 온달보다는 그냥 온달이 좋고 그냥 온달보다는 장군 온달이 더 좋지. 임금님은 무사가 된 온달이 기특했습니다. 그 뒤 중국 후주라는 나라에 무제왕이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를 쳐들어왔습니다. 모조리 무찔러라! 임금님도 싸움터로 나갔습니다. 고구려 군사들은 용감하게 싸웠지만 적에게 차차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러서지 마라! 힘껏 싸워라! 그때 한 무사가 말을 달려 앞으로 쏜살같이 나갔습니다. 와! 고구려 군사들은 다시 용기를 되찾았습니다. 앞장선 무사는 칼을 휘둘러 적을 차례차례 무찔렀습니다. 승리는 고구려 군사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앞장서서 적을 무찌른 무사가 누구냐? 임금님이 궁금하여 장수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온달이옵니다. 뭐? 온달? 아니, 온달이 언제 싸움터에 나왔단 말이냐?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온달이 이제는 장군 온달이 되었도다. 허허허. 비로소 임금님은 온달을 불러 장군벼슬을 내렸습니다. 온달 장군은 내 사위니라. 임금님은 공주와 온달에게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려주기로 하였습니다. 궁궐을 쫓겨났던 공주는 이제야 겨우 아버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오, 공주, 요즘은 울지 않느냐? 매일 웃으며 사옵니다. 장군이 된 온달은 임금님에게 간곡히 말했습니다. 임금님, 저에게 군사를 주시면 한강 이북의 땅을 빼앗은 신라군을 무찌르겠사옵니다.
우리 고구려의 옛 땅을 다시 찾아오겠다는 말이지. 그러하옵니다. 임금님은 선뜻 허락하였습니다. 온달은 군사를 이끌고 싸움터로 나갔습니다. 신라 군사들 모조리 무찔러라! 온달은 앞장서서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나 고구려 군사들이 쳐들어올 것을 미리 안 신라 군사들은 매우 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온달은 온 힘을 다해 싸우다가 가슴에 신라 군사의 화살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온달 장군님이 돌아가셨다! 고구려 군사들은 슬퍼하며 온달의 시체를 관에 넣어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여러 명이 간을 들려고 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고구려 군사들은 평강공주에게 연락했습니다. 신라 군사들을 무찌르지 못하면 절대로 돌아오시지 않겠다더니 공주는 슬피 울면서 싸움터로 갔습니다. 여보, 내가 왔으니 우리 함께 돌아갑시다. 그제서야 간이 움직였습니다. 온달이 싸움터에 나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백성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